네, 이어서 전문가분과 화상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 차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전일장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어제 강도 굉장히 힘든 장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빠지니까 기관도 더불어서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무려 23포인트가 내려가는 엄청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같은 경우 2포인트 내려가면서 그래도 네, 천선 위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역시나 우리가 기관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게 보여주는 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코스피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네, 이런 좀 강한 나라보다는 아직도 좀 약한 국가 혹은 개발도상 국가 정도가 되는 증시로 보이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총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59,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81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네, 저희는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그렇게 또 어려운 장이 펼쳐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개인이 홀로 어제 6,135억 원어치를 매수하는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도 외인 팔자세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외국인이 여전히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여드린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계속해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장 시작할 때 분출을 보여주고 장이 마감해서 점점 낙보합권 혹은 더 빠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부터 장 시작 후 1시간 정도까지 강한 상승 분출을 보여주고요. 이후 빠지는 흐름과 함께 급격하게 하락. 그리고 오후장에서 진정되거나 더 빠지기도 하지만 특히나 요새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시간의 거래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장 마감 후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오전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시간의 거래에 좀 더 집중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승부를 보는 게 요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절대 전략은 여전히 공매도주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 중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흐름을 보실 때 공매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개인분들에게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장 해석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관심주는 외국인 공매도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1위가 LG생활건강, 두 번째가 LG전자, 세 번째가 두산중공업, 네 번째 NC소프트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됐는데요. 개인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주들에 엄청나게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TV나 혹은 주식 관련 프로그램에서 봤던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인들의 투자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매수와 매수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매수했다가 공매도했다가 또 신매수로 들어왔다고요. 두산중공업도 공매도했다가 신매수로 들어오고 NC소프트도 공매도 신매수 다시 공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어제 가장 낙폭이 컸던 주 중에 하나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과대 낙폭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러한 하락이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매수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저점 매수를 하루 이틀 3일 정도 들어가신다면 장이 반등하면서 상승할 때 외국인의 흐름이 돌아올 때 엄청난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지금 얼마 전에 최저가를 찍었었는데 다시 최저가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11만 9천 원 정도의 가격을 LG전자의 최하 가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12만 2천 원이지만 아직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몇 번 해놓으시면 분명히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3거래 정도 혹은 2거래 정도를 팔면 하루 정도는 또 매수에 들어오고 또 다시 팔다가 매수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LG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3매 정도는 저점 매수로 계속 들어가 주시고 하루 상승할 때 바로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요새 워낙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만 개인들이 워낙 많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추세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3거래 정도 팔다가 하루 정도 올라가고 3거래 팔다가 하루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한 그래프로 보였던 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이 번갈아 가면서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볼 때 외국인이 팔면 우리도 투자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완전히 저점까지 내려갔을 때 사고 그다음 외국인이 사기 시작해서 고점까지 올라가면 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최근에 굉장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한 6거래 1 이상 엄청나게 하락을 말에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55만 5천 원에 만들고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해안선 밖으로 조금 고개를 내민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어제까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에는 다시금 또 공매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상당히 또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외국인도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타고 있었던 그런 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정도 팔고 3거래일째쯤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의 패턴을 잘 보신다면 분명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관련 주들이 오늘도 또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참 예상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직전 4거래 정도가 굉장히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해안선 탈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이 다시 공매도에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어제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삼성 주들이 조금 전부 다 힘든 흐름을 장 초반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바로 시초가 이제는 시초가보다도 시간 외 거래에서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났고 장 초반에 이제 장이 시작되면 시초가에서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요새는 시초가 혹은 마감가보다는 시간의 거래에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스파이닉스입니다. 엑스파이닉스도 보시면 직전에 3거래에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지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대장주다 보니까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초에는 거의 일주일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엑스파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러한 흐름도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종가 같은 경우에는 또 10만 원 정도에 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최고가가 13만 2,500원 최근에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만 원 또 다시 내려갈 수 있지만 9만 원 정도가 최저가로 외국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만 원 정도를 항상 최저가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과연 언제쯤 들어갈지 조금 가늠을 볼 수 있는 그런 촉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을 조금 길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개인 저격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은 나가고요. 원래도 나가다가 개인들이 나가면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시간이 반대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실시간 대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개인들이 실시간 장에 대응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항상 HTS를 볼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놓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HTS를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전략으로 외국인의 공매도를 저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때리기 전에 매수를 하고요. 매수를 한참 한 다음에 공매도를 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공매도할 때는 우리도 절대로 사거나 하면 안 됩니다. 공매도가 끝나서 저점을 찍었을 때 다시 반등하는 그 구간에 당연히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이 다시 사는 포인트가 오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은 낙폭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어제 하루에도 쭉 순위가 나온 그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며칠 지켜보시면 분명히 저점을 맞대면서 지금 상승하는 포인트가 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요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워낙에 원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 사이에서 물타기를 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과 개인 중에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장흐름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가운데 제3장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 표심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장이 바로 요새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흐름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관의 흐름은 외국인과 개인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을 잘 살펴서 반대로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기관의 이런 흐름도 대처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선주는 결국 공매도가 많은 주. 그러니까 위기도 많지만 기회도 너무나 많은 주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많은 주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전략, 절대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많은 주는 공매도를 치는 만큼 매수가 또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때 구매를 하면 결국에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리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극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요새 장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태아 대장주들은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또 소외된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소외가 돼서 오르지 않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성장주들이 올라가다가 정말 너무 많이 꺾인다. 이번 장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은 많은 반면에 역시나 아직은 어려운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장주에 투자하실 때도 꼭 공매도에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미국장이 또 굉장히 좋았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에도 그리고 채권 자금 대량의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래도 미국장이 좋으면 또 자국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미국에 좀 더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어쩌면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겠다는 이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초가 그리고 장 시작까지 급등하다가 빠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이 시작장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시간 외 거래에서 승부를 보는 이러한 전략도 요새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나 추천주들이 나오는 시간대를 보면 요새는 장 마감 시간대 그리고 장외 거래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장외 흐름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일을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굉장히 이 장 시작 전에 매수가를 걸어두시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장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외 거래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절대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공매도와 반대로 움직여라. 외국인이 공매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셔라. 정말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공매도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은 이 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